네. 지금 우리는 이제 학문이라는 칩을 이렇게 위로 올리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학문이라는 칩을 올릴 수 있느냐? 앞에서 말한 두 대목에서는 정신적인 자세를 말했다면 지금 말한 두 대목에서는 아주 실질적인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용어를 바로잡아야 되고 우리말로 철학을 해야 된다. 남의 용어를 가지고 우리 사고를 전개하기 너무 불편해요. 더군다나 남의 말을 가지고 그걸 번역을 해가지고 우리말을 하기는 매우 어려워요. 이 두 가지는 지금까지 학문에서는 전혀 거론하지 않은 채 불편한 대로 굴욕을 참으면서 해온 일을 이제 과감히 떨치고 새로 출발하자고 용감하게 이야기합니다. 용어를 바로잡자. 학문은 용어를 가지고 합니다. 사용하는 용어가 그릇되면 학문이 온통 빗나갑니다. 그릇된 용어를 바로잡으면 정명이, 정명은 유학, 유가 사상의 제일 기본적인 공자 사상의 한 핵심이죠. 이름을 바르게 해야 된다. 정명이 학문을 올바르게 위한 필수 선결입니다. 그러나 정명의 최상의 방법이 아니면 이 글에 끝에 나옵니다. 도가나 유가는 다른 말을 했다는 게 나중에 나옵니다. 그러나 우선 정명론을 가지고 이야기를 계속해 봅시다. 이것은 쉬운 일 아닙니다. 다각도의 심각한 논의를 필요로 하는 학문 투쟁을 해야 합니다. 학문 용어는 문명권이나 언어에 따른 그 나름대로의 전통이 있습니다. 문명권이나 언어에서 하던 대로 그대로 학문을 할 때는 용어 시비가 그리 심각하지 않았습니다. 유럽 문명권의 세계 재패가 혼란을 일으키고 특히 영어 용어가 밀어닥쳐 학문을 어떻게 하는지 알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국경이나 문명권을 넘어왔을 때 문제가 생깁니다. 영어 용어란 것은 영어 혼자 아니라 유럽 문명권의 용어를 영어가 다시 대변하고 있는 거죠. 영어 용어를 잘 모시면 평화를 얻을 것은 아닙니다. 받들어 모시고 우리가 복종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자기 고장에서도 옹졸한 이유로 말썽이 되어 있는 위인을 사실 영어 용어는 유럽 문명권에서도 매우 촌스럽습니다. 영국은 유럽 문명권의 주변부입니다. 그래서 유럽 연합에 들어갔다 나갔다 이렇게 들어가니 불편하고 나가니 우습고 이게 영국의 실상입니다. 말썽에는 위인이 세계의 지도로 인정되는 억지가 생깁니다. 이런 말을 어느 학문에서든지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연학문은 만국 공통의 수리교를 사용해서 용어 고민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오늘날의 사회가 서양화된 모습이나 다루고 많은 사회학문은 용어 차용이 당연하다고 합니다. 서양화된 사회의 모습을 그쪽 용어를 가지고 하니 그대로 합니다. 인문학문은 문명의 전통을 고찰함으로 용어가 훼손되어 시각이 비뚤어지는 것을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인문학문에서의 용어 차용이 가장 심각한 문제를 일으킵니다. 파탄을 일으킵니다. 우리 문명의 관점에서 유럽 문명권의 편견을 비판하고 세계적인 보편성을 가진 새로운 학문을 하고자 해서 용어 자료잡기를 선결과제로 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몇몇 본보기를 들어 이에 관한 고찰을 해봅시다. 아까 자료와 본보기는 다르다 그랬어요. 자료를 다 검토하는 게 아니라 본보기는 한 개만 가지고도 좋은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몇 개만 가지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료의 귀납적인 처리와 예중은 달라요. 노블이란 말은 18세기 영국에서 새로 태어난 길고 심각한 이야기를 뜻하는 특정의 용어입니다. 후대 영민론자들이 이를 확대해서 근대 장편소설을 뜻하는 일반적인 용어로 사용합니다. 이래 특수적인 일반적인 용어에서 지배력을 행사해서 근대 장편소설은 18세기 영국에서 나타난 것을 규범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 거기에 논리의 비약이 게재됩니다. 용어의 일반화가 영국 소설의 모범이고 원천이라고 하는 거짓말이 거기에 끼어들었어요. 그런데 일본에서 동아시아 제례 용어 소설을 노블로 번역하자고 사용하자고 해서 지금부터 100여 년 전에 일본에서 그렇게 말했어요. 스보츠 소요라는 사람이 소설 신수에서 그렇게 말했는데 그것까지는 이해하지 않아요.
그 스포츠 소요로부터 지난 100년간이 지나갔고 일본에 가서 내가 말했어요. 동경대학 비교문학과에서 영어로 강연하면서 조동일과 더불어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다고 말했어요. 그 소설의 용어와 관계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동아시아 소설도 유럽 근대사 소설의 유사표이거나 수입품이어야 한다 하는 결론을 일본 사람이 만들었어요. 예, 용어를 차용해서 논리의 비약이 두 단계로 됐어요. 영국에서 모범적인 소설을 만들어냈던 게 한 단계 거짓말이고 그걸 본따야 되는 게 두 단계 거짓말입니다. 이런 거짓말을 만들어내서 이웃에 퍼뜨리는데 일본이 큰 역할을 했어요. 그 거짓말을 싹 쓸어내고 이야기를 채로 하는데 조동이 앞선다. 일본 사람들한테 당당하게 말했어요. 노블의 의미에서 1까지 3까지 모두 소설을 연구를 정상에 놓지 방해합니다. 이 문제는 국제비교문학회에 가서도 발표를 할 때 여러 문명권의 많은 논자들과 심각한 논란을 벌였어요. 가령 인도 사람들은 당신 말이 옳기는 한데 서부 유럽 사람들이 그 말을 따라주겠나. 그러니까 어떻게 그냥 따라주길 바냐. 싸워야 되지. 내가 말했어요. 3에서 한 걸음 나서 4를 제시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특단의 대책을 별도로 강구해 모든 장 일체를 했습니다. 예, 나는 소설을 지역과 시대의 구분을 넘어서서 세계 모든 소설을 지칭하는 보편용어를 사용하자고 하고 동아시아 용어 소설을 그렇게 쓰자. 노블을 의미를 다시 규정하지 말고 소설이라는 놈으로 대체하자 그랬어요. 소설을 로마자로 표기해서 이놈을 새로운 용어로 쓰자. 국제비교문학회에서 별별 나라 사람들이 다 온 자리에서 대판 싸움했어요. 물론 말은 영어로 할 수밖에 없었죠. 소설은 뭐냐? 자와 세계가 상호위에 입각한 대결하는 서사문학이라고 나는 규정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세계 모든 소설에 대한 보편적인 정의가 이루어집니다. 서사문학은 자와 세계가 작품 외적 자가 개입하면서 대결하는 문학이라는 이론을 정립했습니다. 소설의 이론을 다시 정립하고 소설이라는 용어, 우리말 소설이라는 말을 세계에 공통적으로 쓰는 용어로 쓰든가 영어의 노블을 단어는 그대로 쓰되 이러한 용어로 의미로 해석해야 된다.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된다 그랬어요. 한국 소설 또는 동아시아 공동의 용어는 소설을 너희들이 다 받아들이든가 아니면 노블이라는 영어가 이런 새로운 뜻을 가진 것으로 인정해야 된다. 그래야 보편적 학문이 된다고 국제적인 싸움을 했어요. 혼자 앉아서 우리 구들목 장군이라고 있어요. 밖에 나가지 않고 안방에 앉아가지고 큰 소리 치는 게 아니라 일본과 싸우고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하고 싸웠어요. 그 국제비교문학에서 뭐 별별 나라 사람 다 싸웠어요. 다음에 음악으로 이야기해 봅시다. 음악을 뜻한 영어에 뮤직과 에스노뮤직이 있습니다. 하나는 음악과 민족음악입니다. 유럽의 음악은 뮤직이라고 하고 다른 문명권 전부 에스노뮤직이라고 합니다. 또 음악 연구는 뮤지컬로지라 하고 에스노뮤지컬로지가 있습니다. 위에 거는 음악학이고 뒤에는 민족음악학입니다. 이들 용어가 어느 정도 잘 알려져 있고 어느 것은 잘 알려져 있고 뭐 이게 어쨌든 이러한 용어가 세상에 널리 통용되고 있어서 한국 음악에 관한 용어는 에스노뮤지컬로지에 들어가지 뮤지컬로지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한국에 관한 에스노뮤직이지 뮤직이 아니라고 해요. 그러니까 뮤지컬로지라는 보편적인 거고 나머지는 특수한 거다. 유럽이 아닌 것은 다 특수하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쓰고 있는 말 음악은 뮤직의 번역어입니다. 원래는 악이라고 했어요. 그냥 한자로 한자 악입니다. 악이 뮤직을 만나서 음악이 되었습니다. 악은 원래 다양한 형태의 공연 예술을 총칭하는 말입니다. 춤도 들어가고 공연도 다 들어가야 악이란 거는. 뮤직의 번역어를 노릇하면서 그런 다면적인 공연 문화가 다 떨어지나고 음악만 남았어요. 악을 포함해서 연주하거나 부르는 우리 전통음악도 음악이라 하게 되었는데 뮤직의 본과정에서는 이런 변신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유럽 음악이라 뮤직을 하게 됐어요. 우리는 그것은 뮤직이라 하는데 그 사람들은 너 그건 뮤직이 아니다. 에스노 뮤직이다. 자, 이건 이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요? 일본을 따라 탈화 입구하려고 했는데
아시아 일본은 일본을 타라 입고를 하려고 했는데 아시아를 벗어나기만 하고 유럽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일본을 따라서 뒤따라서 타라 입고 하려는 건 더 우스워요. 우리 모든 학문에 이런 용어가 일본에 뒤따라서 타라 입고 가고 일본 사람이 용어를 잘못하는 걸 그대로 답습해 쓰고 있어요. 일본 너희가 잘못했기 때문에 안 된다. 내가 고친다. 이렇게 가서 일본에서 고함 지르고 싸움한 예가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런 수의학의 본고장이 동경대학 영문과고 동경대학 영문과 교수들이 비교문학과를 만들었어요. 동경대학 비교문학과는 거의 영어가 공용어가 슈피데를 한데 거기 가서 이렇게 발표하고 싸움했어요. 그러나 뮤직에 대해서는 내가 싸움하지 못했지만은 이 전공자들이 싸워야 돼요. 그러니까 에스너 뮤지컬로지를 해서 어디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고 그 본부서를 깨부숴야 돼요. 뮤직에 끼지 못하는 걸 에스너 뮤직이라 하고 뮤지컬로지가 아닌 거 에스너 뮤지컬 이런 것도 한다고 합니다. 뮤지컬로지를 하는 큰 집에 문간방을 하나 만들어 에스너 뮤지컬로지가 기가할 수 있게 하는데 그것을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음악 한다는 사람들은 순국악하는 사람들은 뭐 이런 게 있는 줄도 모르고 그냥 서양을 들락날락하고 하는 사람들은 그 정도라도 인정해 주는 감지덕지하다 이렇게 말해요. 이거를 깨부셔야 합니다. 깨부시려면 싸워야 돼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양각과 국악의 용어를 사용해 둘을 우열을 없애고 태등하게 하고 국악의 가치를 옹호하는 주체성 있는 대응 방식만은 부족합니다. 양악의 우월감이 아니라 우월감은 오선지 악보에 사용해 작곡하는 데 있으므로 국악도 같은 방식으로 택해 열등한 처지를 벗어나야 한다는 것은 눈물겨운 투항이고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오선지 악보는 국악을 망치는 독약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창작이 연주고 연주가 창작입니다. 이것저것 다 버리고 세계진문의 타당성을 가진 음악 원론을 우리가 이룩해야 합니다. 세계 모든 음악을, 세계 모든 소설을 다 포괄하는 소설 원론을 이룩했듯이 음악 원론을 이룩해야 합니다. 위에 든 소설의 경우를 참고해서 더 훌륭한 일을 해야 합니다. 음악하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데 음악 이론을 하는 사람은 매우 수도 적고 사실 참 역부족입니다. 역부족이어서 누가 치고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요. 잠깐 웃음소리 하죠. 국제학술회에 가보면 할 말이 있는 사람은 말을 못해요. 말을 하는 사람이 할 말이 없어요. 영어를 가지고 유창하게 발표하는 사람들, 영문학 전공하고 이런 사람들은 말은 하죠.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어서 남의 말 받아가지고 재탕을 하면 전혀 알아주잖아요. 그런 거 발표해도 내줄 프로시딩이라는 자료집인데 하나도 안 실려요. 그리고 정말 자기가 연구해서 뭐 하는 사람은 할 말이 있는 사람은 말을 할 줄 모르고 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은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할 말이 있고 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이 많아야 돼요.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거의 세계적으로. 네덜란드에서 열린 국제비교문학회에서 아시아, 아프리카에서 간 사람을 모아서 이렇게 별도로 무슨 리셉션을 했어요. 그래서 뭐 많은 사람이 모여서 와글와글 떠드는데 들어보니까 전부 자기 나라 영문학 교수, 불문학 교수 총회라. 자기 나라 전통문학을 전공하는 국제비교문학의 참가자는 망고에 내 혼자밖에 없는 것 같아. 전 세계가 그래요, 지금. 그러니까 서양의 용어와 학문을 수입이나 하고 나도 한 자리 끼워주시오 이렇게 하지. 너희들이 그 중앙을 차지하는 거 잘못됐어 하고 이렇게 나무래고 이제 고쳐야 된다 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뭐 아는 게 없으니까, 깨달은 게 없으니까. 그러나 다음엔 철학을 시비해야 합니다. 철학이 제일 심각합니다. 필로소피라는 것이 고대 그리스에서 진리를 사랑한다는 사람들이 주고받은 말에서 비롯됐어요. 이 말을 이어받아 천지만물의 근본이처 탐구하는 작업은 유럽 문명의 전념문이고 유럽에서 우월성립자입니다. 철학은 유럽에서 생겼다. 왜? 필로소피란 말이 고대 그리스에서 나왔으니까. 말이 거기서 나왔다는 거하고 철학이 거기 생겼다는 건 전혀 딴 이야기인데
철학은 논리적이고 명직한 사고를 한다는데 첫 마디부터 거짓말을 해요. 유럽 문명권에서는 자기네 철학만 철학이 여겨 철학과를 관장하고 중국 철학이나 인도 철학은 동양권에 따릅니다. 예. 일본의 철학과는 철학이란 말이 서양 철학의 준말이기 때문에 일본의 철학과에서는 서양 철학만 강의합니다. 동경대학 철학과에서는 서양 철학만 강의하고 인도 철학은 인도학과에서 강의해요. 중국 철학은 중국학과에서 강의해요. 일본 철학은 없고 일본 사상이 있는데 이건 윤리학과에서 강의해요. 철학과에서는 서양 거만 해요. 서양은 어떠냐? 예를 들어 하버드 대학. 동양 철학은 동양학과에서 강의해요. 철학과는 절대 강의 안 해요. 거기 가서 뭐 공부해왔다는 동양학과에서 공부했어요. 동양학과에. 거기서 공부하고 온 사람이 동양학 어떻게 할 것이냐 책을 쓰면서 동양학의 요체는 오로지 번역이다. 중국 고전을 서양 사람이 알 수 있게 어떻게 번역하느냐 이게 문제다. 그런 소리는 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철학과에서는 다루지 않고 예를 들어 중국 철학의 거봉 왕부지에 대해서 영어나 불어로 연구서를 보면은 모두 왕부지 철학으로서 보편적이 있다고 인정하지 않고 동양의 사고방식, 중국 문학의 특색을 이용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씁니다. 공부하고 와서 우리도 그렇게 해요. 철학은 서양에만 있고 보편적 사고방식이 있고 이건 중국인의 사고방식, 동양인의 사고방식이다. 이건 특수한 거다. 에스노미스컬로지라고 하는 거 똑같은 이야기예요. 이걸 깨부셔야 돼요. 이런 견해를 받아 일본에서는 철학은 유럽 철학을 의미하는 말로 사용하고 중국인 일본 철학은 철학의 특수한 영역을 인지하고 한정을 붙입니다. 중국이나 인도에서는 자기네 철학이 철학으로 아무 걸 수가 없다고 한을 내세우고 있는 철학을 중국이나 인도에서는 서술하고 있습니다. 라다 크리슈난이라는 사람이 쓰는 인디안 필로소피라는 유명한 책이 있죠. 그 서두에서도 유럽인들이, 영국인들이 인도 철학은 철학이 아니라고 하는 데 대한 항변부터 시작합니다. 왜 철학이 아니냐고 하냐면 인도 철학은 철학과 종교가 같이 붙어 있는데 이게 무슨 철학이야? 종교가 요거 떼내야 철학이다. 그러니까 아는 것과 마음을 바르게 하는 것이 하나라고 하는데 아니 아는 것만 철학이지 마음에 바르게 하는 것 따위가 뭔 소용이 있느냐 하고 하는데 항변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기네 철학의 오랜 연훈과 풍부한 예전을 들어 입전을 하기는 하고 그러면서도 인도 철학, 중국 철학을 위한 변호만 하지 서양 철학의 보편적 논리에 깊이 들어가지 않고 서양 사람의 거짓말을 다 근본적으로 바로잡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인도 사람은 인도 철학을 미화하는 데 많이 기울어지고 중국에서는 철학 교수는 철학을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철학은 모탱동이 하고 공산당이 다 하니까 철학 교수는 철학 문헌학만 해요. 푸우란이라는 대표적인 철학자가 중국 철학 쓰는 건 철학 문헌학입니다. 철학은 하면 안 돼요. 그건 모택동이 다 하는데 어디 감히. 아직은 계몽이 필요한 단계를 여기고 본경지를 미루어 두고 있는 겁니다. 중국과 일본이라 인도라는 그 거대한 많은 철학 유서를 가진 쪽에서도 그냥 자기 앞만 겨우 닦고 있어요. 모든 잘못을 일거에 시정하려면 철학이 무엇인가에 관한 원론적인 논의를 다시 하는 것만으로 부족합니다. 철학은 음양이나 이기 같은 용어가 어느 장벽을 넘기 어려운 난관을 해결하면 개념 내에서 철학적 나가는 현명합니다. 음양이나 이기 같은 용어가 어느 장벽을 넘어설지 못해서 참 문제입니다. 동양학은 어떻게 할 것이냐 번역의 문제다. 이 동아시아 철학이 제일 기본 따오 글도자 이걸 뭐라 번역, 왜 이라 번역하나, 뭐 리슨이라 번역하니나 또는 뭐라고 번역할까 이거 가지고 날 세운다고 날 세워. 하버드대학 동양학과에서는 우리는 그것을 번역하지 않고 용어는 다 그대로 쓰면서 우리말로 그냥 의미와 서술로만 하는데 자 그걸 그쪽에 전달시키고 문명의 경계를 넘어서게 하는 게 너무 어렵기 때문에 참 문제예요. 이 문제는 뒤에 우리말로 철학하게 하고 연결됩니다. 우리는 철학사에서 그런 문제를 다루고 체계 철학사를 일관된 관점에서 이해하는 탁월한 이론을 용어의 기득권 싸움에 벗어나
있는 말로 마련해 본 경기를 과감하게 시행이 되고 심판이 되어 여러 문명권의 철학이 갖고 다른 점을 판정해야 한다. 예, 세계 철학사를 휘어잡는 관점에서 그런 문제를 논해야 돼요. 그래서 각 문명권의 철학이라는 용어가 어떻게 관련되느냐 하는 문제도 창조하는 학문의 길에서 내가 상당한 정도로 시도를 했어요. 철학이라는 용어의 뜻하는 각 문명권의 용어에 대해서 시비하고 검토하고 비교하는 작업. 이런 넓은 안목을 가지고 비교 철학, 철학사를 휘어잡으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접근해야 합니다. 동서고금을 통하게 알아야 가능한 일입니다. 거기에 맞서서 우리의 특수성을 옹호하는 것이 능력이 아니고, 윤사순 교수라는 사람이 한국 유학사 2권을 기념비적인 저작을 내는데 그분은 한국 유학의 특수성을 밝히는 걸 목적으로 한다고 그랬어요. 한국 유학의 특수성이 우리에게 중요한 거고 한국 유학 속에 어떤 철학의 보편적인 논의가 있는가를 발견하는 게 더 중요한 논의죠. 이건 유학이 아니고 철학이 아니고 유학이다. 중국 유학이 아니고 한국 유학이다. 이렇게 특수하게 매기는 것은 철학의 과학과는 관계없는 거예요. 철학은 항상 보편성을 지향하고 있는 거예요. 보편성을 해석하고 혁신하는데 우리 전통 철학이 어떻게 관여되고 내 학문이 어떻게 관여되는 말입니다. 매우 힘든 작업을 한다고 해놓고 아직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논은 정명론에 의해서 전개됐어요. 유학의 정명론이 타당하다. 그러나 정명론만 아닙니다. 용어를 발음하면 정명만으로 학문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유가의 정명이 모자란 점보하고 시정한 불가에서는 가명을 이야기하고 도가에서 무명을 이야기합니다. 가명이란 뭐냐? 이름을 지어봤자 실상에 어긋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이름은 다 가짜로 임시로 붙인 자동차에 그 임시 번호판이라고 있어요. 철학에서 모든 용어는 다 가명이다. 서양철의 용어도 강요고 우리도 다 가명이고 그 용어에 가명을 집착하면 실상으로도 멀어진다는 게 불가의 가명론입니다. 그러면 이 용어 저 용어를 다 인정하되 서로가 다 가명을 인정하면 돼요. 그러니까 용어하고 다툴 필요 없어요. 어느 용어로 통일시킬 거 없어요. 가명은. 지조 온대로 말해도 돼. 예. 정명론을 가지고 용어를 통일시킬 것이냐, 가명론을 가지고 서로 상대적인 가치를 인정할 것이냐가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도가에서는 무명을 그랬어요. 노자 처음에 유명은 뭐 천지지 시는 만물지 시는 유명과 무명을 그래요. 유명과 무명이 있어요. 유명과 무명의 관계가 도가의 제일 기본이에요. 우리가 뭘 인식해서 이름을 붙이면 유명이 돼요. 그러나 그 이름에 집착하면 그 이름이 무효가 돼요. 그러면 다시 무명으로 돌아가요. 가명과 무명 사이에 오고 가는 것이 학문적 인식이고 방법입니다. 그래서 유가의 정명론과 불가의 가명론이 각기 한쪽으로 치우쳐진 것을 포괄하고 넘어서는 더 진보된 견해가 도가의 무명론이 아닌가. 무명론은 아니라 무명, 유명론이죠. 유명이기도 하고 무명이기도 하는 견해가 아닌가 하는 얘기를 지금까지 여러 번 이야기했어요. 지금 용어를 바로잡자 할 때 정명론에 의해 바로잡는 거하고 가명론에 의해서 문제를 쓰는 거, 무명론에 의해서 가는 것 사이에 상당히 거리가 있어요. 그런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정리하지 못하고 이제 여기 서론만 쳤어요. 왜? 지금 이제 학문을 시작하는 마당에 본론을 너무 깊이 이야기해버리면 출발선상에서 걸음을 멈추고 너무 답할 필요 없어서 우선 맛만 보고 넘어갑니다. 자, 여기 대해서 토론합시다. 용어 문제는 모든 학문에 다 걸쳐, 교육학에도 심각하게 걸쳐야 돼요. 그 교육학계에서 몇몇 학자들이 그런 주장을 하는데 이제 흔히 말하는 서구의 문명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일본에서 번역했던 용어들을 그대로 수입했기 때문에 시행착오를 줄일 수가 있었고 그 미천이 나중에
한국이 빠르게 근대화되는데 기여했다 그런 식의 주장을 펴시는 분들이 예, 근대화에는 기여했어요. 근대를 넘어서는 데는 장애가 돼. 근대화는 아무리 잘해도 서양을 따라가는 겁니다. 최고의 등수가 2등이요. 일본이 2등을 하면 우리 3등 하는 것을 목표로 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근대를 넘어서서 우리가 1등이 되어야 돼. 1등이 되려면 그 장애를 넘어서야 돼요. 제일 기본적이에요. 철학이 걸려죠. 교육이 걸려요. 종교가 걸려요. 종교가 기독교를 중심 개념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유교가 어떻게 종교냐 하는 것까지도 이야기가 되는데 유교는 뭐 종교 아니라 해도 섭섭할 게 없어요. 불교가 무슨 종교냐 할 때는 일이 기가 막히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기본 철학이니 교육이니 종교라니 하는 것부터 지금 근대화를 하는 데는 유리했는데 근대를 넘어서는 데는 장애가 돼. 근대화의 목표는 3등입니다. 일본이 2등 하니까 우리 3등 하자. 2등과 3등의 격차를 되도록 좁히자. 이거였어요. 그러나 근대를 넘었을 때는 우리가 1등이 돼야 돼요. 그래서 3등짜리가 1등이 되려면 앞으로 가던 걸 뒤로 돌아가야 돼요. 뒤로 돌아가는 논리의 대전환이 있어야 돼요. 이거는 어느 학문만의 문제가 아니고 여러 학문에서 함께 고민해야 될 문제고 우리 집만 잘 처리하면 되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깊은 깨달음이 있는 사람들끼리 대토론을 벌리고 있어요. 문학이라는 용어도 마찬가지죠. 문학이라는 용어도 마찬가지고 문학, 언어, 종교, 교육, 정치 다 걸려요. 그래서 하나하나 고칠 것이냐, 합칠 것이냐. 그래서 뒤에 나보면 공부해서 알기로 하는 글이 뒤에 나올 겁니다. 공부를 한 것이 참 정체불명인 말이 껴들었는데 알기로 고쳐야 된다. 그럼 하나하나 고칠 때 그것을 한자어를 다시 장명을 할 것이냐, 순우리말로 고칠 것이냐 또 문제가 있어요. 가령 사람됨, 교육이라 하지 말고 사람됨이라 하자. 예? 철학이라 하지 말고 깨달음이라 하자. 하나하나 고치는 거죠. 그래서 하나하나를 한자어를 다시 장명을 할 것이냐, 순우리말로 고칠 것이냐, 하나하나 고칠 것이냐, 나누어진 걸 합칠 것이냐. 그런 문제가 함께 토론돼야 돼요. 그래서 순우리말로 고치면 굉장히 문적 고유 사상이 나온다 하지만은 그것도 장점도 있고 단점이 있어요. 공부를 알기로 고치자고 하는 뒤에 이야기가 나옵니다. 굉장히 그 문명의 대전환에 지금 시작됐다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일본이 추정하고 우리가 따라갔던 서구 근대 문명이 종말을 고하면서 다음 시대로 가는 대전환은 아주 전면적으로 일어나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국제적인 접근을 할 수가 없고 근대 문명이 가진 특징은 전문화와 세분화가 특징인데 이건 통합화가 되어 특징이고 아까 이제 그 철학이 뭐를 할 때 라다크리스는 문제 삼은 것이 아는 것과 마음을 바르게 하는 것이 인도에서는 전통적으로 하는데 마음을 바르는 거 그러면 떼놔라. 응? 그러니까 아는 거와 바른 거, 잘 아는 거와 바른 것, 사람됨 이런 것이 다시 어떻게 통합돼야 돼. 그래서 학문의 경계를 넘어서야 되고 하는 또 큰 문제가 생겨요. 그리고 학문의 경계를 넘어설 뿐 아니라 그 서양 사람은 지성, 이성, 덕성이라고 하는 세 가지 그 지적 능력, 칸트에 의해서 확립된 순수이성,
실천 이상 판단력 비판. 그 전부터 하던 것을 칸트가 탁 체계적으로 잡아서 그것이 모든 것이 참 지배적인 패러다임이 됐죠. 그 셋을 어떻게 통합할 것이냐. 그것을 나눈 것이 근대고, 그것을 나누어지지 않았던 게 중세고, 나눈 것이 근대입니다. 이걸 다시 통합하는 게 다음 시대죠. 그래서 다음 시대는 중세의 부정의 부정이어서 어떤 면 중세로 되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렇게 큰 문제가 우리에 놓였는데 그 전체의 토론을 사회를 보는 게 철학이어야 되는데 철학이 자기 입도 앞도 못 가려가지고 그냥 쩔쩔매고 있어요. 철학이 제일 못난 노릇을 하고 있어요. 제일 추종을 많이 하고. 두 가지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용어에 대한 문제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 중에 하나가 그 학교 홈페이지의 명칭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서울대교육학과의 홈페이지에 보면은 러닝 SNUH.KR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교육을 가리키는 통상적인 에듀케이션이 아니고 러닝이라고 되어 학습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아마 잘은 모르지만 그 학과 교수님들이 교육에 대한 인식들을 어느 정도는 반영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 내가 말하는 알기하고 같은 거죠. 알기. 나는 알기라 하자. 근데 이제 이렇게 병을 고치면 그 이상적인데 그러니까 기존에 교육을 받았던 사람 혼동이 오고 예, 그거는 근대가 될 때도 마찬가지죠. 중세 교육을 많이 받고 뭐 참 고전에 장통한 사람이 일거에 무식군 돼버렸어. 그래? 근대로 넘어올 때도 서양식 교육, 신교육 받고 수입학하는 사람들은 마찬가지로 그런 거 많이 했던 사람이 일거에 무식군 되는 전환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역사의 대전환은 앞시대 사람들이 일거에 무식군이 돼요. 아마 인류 역사상에 그런 변화는 여러 번 있었을 거예요. 근데 선생님은 이제 진짜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싸워야 된다고 싸워야 이기려고 했는데 근데 선생님 싸우는데 사무꾼 응원군이 나타납니까? 나타나죠. 나타나는데 이제 아까 말했듯이 그 서양 사람들은 입 다물고 있고 제3세계 사람 모두 찬성해요. 근데 인도 사람이 나와서 당신 말이 옳은데 그거 저 사람들이 받아주겠나 그래. 말이 옳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예를 들어 우리가 여기서 그런 무슨 뭐 교도처럼 이런 이걸 하자고 하면 팜플렛을 나눠줄 수도 없고 그렇게 하더라도 이것이 어떤 학문적인 세력을 이뤄가지고 그런데 뭐 세력이 커지거든 싸움을 시작한다 하는 게 아니고 싸우면 세력이 생겨. 그리고 다른 거하고 달라서 싸운다고 해서 뭐 두드려 맞는 것도 아니고 죽는 것도 아니고 일단 싸움을 시작하고 싸울 만한 식견을 가져야 돼요. 그러한 용기를 가져야 되고 많은 경우에 국제학설에 의해서 나는 그런 싸움을 여러 경험했고 일본에서 거의 예선전은 일본에서 하고 본선은 나가서 해요. 일본에서 예선전에 아주 통쾌하게 이기면 본선에 가서 자신 있어. 일본 사람들 다 설득하고 나면. 일본 사람들 너 잘못했다 하면 반박 못해요. 근데 세상에는 사람들이 자질과 능력과 재능이 각각이거든요. 똑같지 않고. 그러나 자질과 능력을 다르게 없어요. 두 가지. 내가 내대로 깨닫자고 하는 자각과 그걸 나서는 용기, 자각과 용기만 있습니다. 예, 그것도 없는 사람이 있고 있는 사람이 있고 탁월한 사람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선생 교육은 탁월한데 아니 다른 사람도 하면 된다. 다른 사람도 하면. 네, 지금 이제 이런 철학 알기, 철학 하기 뭐 이제 예를 들면 지금 뭐 요새 뜨는 김영석 교수는 뭐 김영석 교수가 한국의 3대 철학자의 한 사람을 하는데 그건 사실 뭐 그분은 수필집밖에 안 썼는데
그런 그 세상사를 인터넷에 뜨고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뭐 윤모가 찾. 이봐요. 내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옛날 사람이 공자 당년에도 도척이 있었다 그랬어요. 세상 사람이 다 바뀌기를 생각하지 말고 우선 자기가 바뀌고 자기가 얘기하면 그게 차차 먹혀 들어가요. 차차 먹혀 들어가지. 아, 세상이 다 달라지면 내가 난다. 내 마음을 마음대로 못하니 세상을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어리석은 생각하지 말아요. 세상이 다 달라지면 나도 달라지겠다. 아니요. 내가 달라지면 차차 달라져요. 또 차차 달라지지 않더라도 내가 달라진 것으로 보람을 삼고 즐거움을 삼으면 돼.